그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예제들, 그리고 특별히 어, 차원이 2인 투 디멘셔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이제 서피스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공면, 공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면 중에 이제 그 메비우스 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난 오리엔터블, 그다음에 메비우스 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오리엔터블. 이제 그거를 앞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난 오리엔터블 서피스에 해당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프로젝티브 플레인하고 이제 클라인바트. 그래서 걔네들 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메비우스 띠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 이제 차원을 이제 그냥 이무의 n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n 차원의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하면 그 위상 공간에 있는 각 점마다 이제 유클리드인데 이제 n차원 유클리드 공간, n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오픈셋 또는 뭐 유클리드 공간 그 자체도 괜찮고 아니면 오픈 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폴드 그 n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 있는 모든 점마다 각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유클리드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어떤 오픈 서브셋으로 대응되는 호미오몰피즘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예, 그 N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로컬하게 봤을 때 이제 유클리드 공간처럼 보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정의에 맞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자, 이제 데피니션은 일단 이제 그 가정하기를 X가 이제 위상 공간이긴 위상 공간인데 일단 이제 T2 스페이스인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2 스페이스, 즉 이제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무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예, 서로 다른 두 점이죠. 그래서 x1, x2 그랬을 때 요 x1과 x2 각각을 포함하면서 서로 디스조인트한 그러한 이제 오픈셋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렇죠? 라고 하면 그래서 둘이 디스조인트하게 그래서 두 점 각각이 상대방 얘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과 만나지 않도록 오픈 네이버후드와 만나지 않도록 각각이 그 오픈 네이버후드를 갖고 있는 거. 자, 그게 T2 스페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가정하는 게 이제 세컨드 카운터블 스페이스예요. 세컨드. 이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카운터블한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거죠. 요 위상 공간. 자, 이 위상 공간이 카운터블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세컨드 카운터블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X 안에 있는 각 점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이제 위상 공간이 있는데 이 X에 있는 각 점마다 적당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데 이 오픈 네이버후드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냐 하면 자 얘가 이제 RN의 포함되는 어떤 오픈 서브셋 RN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RN에 있는 어떠한 이제 적당한 얘가 오픈셋으로 대응되는 이러한 이제 호미오몰피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호미오몰피즘은 이제 차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차트. 그래서 XR에 있는 각 점마다 이제 어떤 적당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데 그 오픈 네이버후드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RN상에 있는 오픈셋으로 대응되는 적당한 이제 호미오모피즘이 존재하는 거.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오픈 네이버후드 자체가 얘가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는 오픈셋하고
예, 이제 호미오몰픽.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컬하게 봤을 때 요 x라고 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적당한 요 구간 자체가 어떤 그 작은 부분 자체가 이제 유클리드 공간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n 차원의 자 얘가 이제 Rn에 있는 오픈 셋하고 호미오몰픽 한 거니까 n 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대신에 요 X 안에 있는 각 점마다 다 이러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오픈 네이버후드들이 모두 다 Rn에 있는 오픈 셋 아래에 있는 오픈 서브셋하고 호미오몰픽 해야 됩니다. 즉, 한 점의 오픈 네이버후드는 RN에 있는 오픈 네이버후드, 오픈 세트하고 호미오몰픽 한데, 다른 점을 포함하는 이 오픈 네이버후드는 만약에 얘가 RN인데 얘는 RM. 그래서 n과 다른 그러한 다른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과 호미오몰픽 이 n 차원, 다른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오픈셋과 호미오몰픽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n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하고 호미오몰픽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한 예를 좀 보면은요, 제일 간단한 예는 아무래도 n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이겠죠. 그럼 이제 그 n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은 그 안에 있는 각 점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을 포함한 오픈셋으로 뭘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전체 집합 Rn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Rn에서 Rn으로 대응되는 아이덴티티, 항등함수로 잡으면 결국에는 Rn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Rn의 오픈셋 또는 이제 Rn으로 대응되는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평면을 생각하시면은요. 요 R2는 2차원의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건데 뭐냐면 R2 상에 있는 각 점마다 이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이면서 이제 대응을 시켰을 때 이제 적당한 이제 호미몰피즘 존재하는데 얘가 R2에 있는 어떠한 적당한 오픈 서브셋으로 대응되는 그러한 이제 호미오몰피즘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존재하는 거죠. 뭐냐면 이 R2의 임의 점 P를 잡았을 때 이 점을 포함하는 P를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그냥 R2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R2에서 이 R2가는 이 함수로 바로 항등 함수 이렇게 잡아버리면 당연히 이 항등 함수는 연속 함수니까 그래서 이 P를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그 전체 집합인 R2를 잡고 그 R2에서 이 R2로 대응되는 호미오몰피즘 인 아이덴티티 맵이 존재하니까 결국에는 이 R2는 2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스피어 같은 거 이제 주로 평면 그러니까 아니 2차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 투 디멘셔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즉 서피스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게 아무래도 이제 서피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차원 공면 가지고 일단 예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면, 유클리드 평면이 결국에는 2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S2, 즉 스피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피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스피어에 있는 각 점마다 우리가 적당한 이제 평면에 있는 오픈셋으로 얘가 이제 2차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평면 R2 평면으로 또는 R2 평면에 있는 오픈셋으로 대응되는 어떤 이제 적당한 어떤 이제 함수, 호모모피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제 좀 대표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함수가 있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것도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요. 평면을 하나 생각을 하는데,
요 예를 들어 여기 남극점이라고 하면 요 남극점에 접하는 평면으로 대응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 적도를 지나는 평면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고 대신에 이제 함수 모양이 좀 다르겠죠. 여기서는 요 남극점으로 이렇게 남극점에서 요 스피어하고 접하도록 평면을 하나 생각할게요. 그래서 얘는 R2 평면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쫙 뻗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이렇게 평면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노스폴 북극점이죠. 예, 그래서 를 제외한 요 점을 제외한 의 이제 나머지 점, 즉 스피어에서 자 노스폴, 자, 얘를 NP라고 하면, 자, NP만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냐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요거 이제 노스폴인데, 자, 얘 이렇게 쭉 지나서, 그럼 이제 이 직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점, 지금, 어, 일단 북반구상에 있는 한 점을 지날 겁니다. 이 직선이. 그럼 요 점은, 북반구상에 있는 요 점은 쭉 가서 요 평면으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북반구에 있는 요 점은 이걸로 대응을 시키는 방법.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남반구 쪽에 이렇게 점이 있다 그러면 쭉 이렇게 대응시키면 이제 요 점으로 대응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적도에 해당하는 해당한 점들은 쭉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빙 둥그렇게 이제 원으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반구 쪽에 있는 점들은 요 원의 바깥쪽으로 대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남반구에 있는 점들은 요 원의 내부로 대응돼서 결국에는 요 노스폴이 제외된 구에서 노스폴이 제외된 그러한 그 점들의 집합과 R2하고는 1대1 대응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노스폴에서 접하는 평면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사우스폴에서 이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그러면 요 두 가지 함수만 가지고서 요 구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각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오픈셋이 존재하는데 그 오픈셋은 즉 오픈 네이버후드는 R2하고 홈용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뭐냐 하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자, 지금 이제 요 처음에 그린 요 노스폴이 제외된 그러한 S2에서 우리가 이 사우스폴에 접하는 요 평면. 자, 얘가 이제 사우스폴이면, 자, 요 사우스폴에 접하는 요 R2 평면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엔 지금 이제 그 정의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그 스테레오그래피 프로젝션에 의해 가지고, 자, 여기에서, 자, 이 집합에서 R2로 대응되는 그러한 우리 함수, 즉 스테레오그래피 프로젝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노스폴이 아닌 임매점을 하나 잡으면 이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뭘 생각하냐면 그냥 얘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노스폴이 아닌 점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한 요 오픈셋 즉 얘가 요 점의 하나의 오픈 네이버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오픈 네이버후드에서 바로 평면 전체로 보내는 이러한 호미오몰피즘이 존재한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노스폴에 접하는 저평면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요 사우스폴에서 또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쫙 그으면 이제는 이제 또 뭐가 가능하냐 하면 요 점을 포함한 오픈셋으로 이제는 S2에서 사우스폴을 제외한 이러한 요 점에 같은 점이에요. 요 P라고 하는 요 같은 점에 대한 오픈 네이버후드인데 아까는 이제 얘를 생각했지만 요번에는 요거 이쪽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우스폴이 빠진 스피어.
그럼 거기에서 또 요 평면 전체로 보내는 그러한 이제 호메오피즘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사우스 폴과 노스 폴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평면으로 대응되는 그러니까 호메오픽하게 대응되는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노스 폴과 이제 사우스 폴은 이제 각각은 노스 폴 같은 경우에는 얘를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포함한 오픈셋으로는 바로 이거죠. 사우스 폴이 빠진 스피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요 위 북반구점에서 접하는 평면으로 대응되는 호미오모피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요 사우스 폴 같은 경우에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얘를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요거. 자, 예. 자, 이걸 생각하면 그러면 요 사우스 폴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 안에 이거 자체가 요 사우스 폴에 대한 오픈 네이버후드이고 그러면 이 오픈 네이버후드에서 R2로 대응되는 그러한 이제 호미오모피즘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스피어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예, 이렇게 평면으로 R2 평면 전체로 대응되는 즉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입니다. 예, 그러한 호미오모피즘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스피어가 여기는 2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푸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가능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두 개로 두 개의 맵으로 지금 이제 이 스피어가 그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두 개의 맵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냐 하면 자, 요 구가 2차원의 토포로지컬 매니폴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제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 세트하고 호메오모픽한 자, 그러한 이제 호메오모피즘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냐면 요 북반구 쪽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오픈 네이버를 갖고 있냐 하면 요 이쪽 북반구에 해당하는 요 부분 즉, 요 적도에 해당하는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 위쪽만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제 이렇게 구가 있으면 북반구 쪽에 있는 점에 대해서 요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 대신에 이제 요 경계선에 해당하는 요 적도에 해당하는 얘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요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이거든요. 그러면 그 오픈셋을 평면이 아닌 평면의 오픈셋인 자, 적도를 지나는 이 평면을 그린 다음에 이걸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 즉 그냥 정사형이죠. 얘는. 네, 정사형시키면 요 위 북반구 쪽에 해당하는 얘들은 자, 요 이쪽에 있는 얘들은 그대로 요 평면으로 정사형시키면 요 평면 안에 있는 요 원판으로 대응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경계선은 포함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요 적도에 해당하는 경계선이 지금 이쪽 요 점을 포함하는 그 오픈셋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사형을 시키게 되면 정사형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쪽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 요 구의 안쪽에 있는 요원 원, 경계가 포함되지 않은 그 원으로 그대로 이제 어, 그 사용시켜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제 호미오몰피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우스 요 남반구 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로 위로 이렇게 이쪽으로 정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정상을 시킨다 하더라도 요 구 안에 있는 요 원판이죠. 이 원판 안으로 대응되는 그러한 프로젝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정의해가지고 이제 그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그냥 그림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북반구 쪽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요 적도 위쪽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오픈셋을 생각을 하면 그 오픈셋에서 평면에 있는 오픈셋인 요 원판으로 경계가 없는 원판으로 그대로 사용시켜 가지고 대응되는 호미오몰피즘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사용시켜 가지고 또 요 원판으로 대응되는 호미오몰피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 그 적도를 제외한 이 구호에 있는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는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 네이버후드를 좀 다 잡았습니다. 하나는 요 북반구 쪽, 그다음에 하나는 남반구 쪽.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그 점을 포함한 오픈 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도에 해당하는 거는요. 적도에 해당하는 거는 그 점을 적도에 있는 점에 해당하는 그 점을 포함하는 오픈 네이버후드는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 또 이제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구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요 적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만약에 이제 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쪽 그러면 얘를 포함한 오픈셋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예. 즉, 요 평면인데요. 적도선이 이제 요번에는 적도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리고 요 적도선을 이제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쪽에 이제 이제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반원 반구죠. 반구 헤미스피어 요 왼쪽에 있는 요 반구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이쪽으로 사용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쪽 평면에 요 평면에 있는 요 원판 안으로 쫙 대응되는 그런 이제 홈용몰피즘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이번엔 이제 오른쪽 헤미스피어 상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바로 이제 요 헤미스피어 이 부분에 대해 걸 생각하고 다시 얘는 또 역시 이렇게 사용시키면 또 요 평면에 있는 요 원판으로 대응되는 호메오모피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네 개를 정의했어요. 아까 위, 아래, 그다음에 이번에 양옆. 그러면 지금 위, 아래, 양옆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냐면 지금 요 점과 요거의 엔티포달 포인트인 요거. 그래서 지금 좀 선명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려 보면은요.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지금 요 점과 이거의 엔티포달 포인트인 요 점. 요 두 점은 지금 현재 위 북반구에도 포함 안 되고 아래 남반구에도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왼쪽 헤미스피어에도 포함 안 되고 오른쪽 헤미스피어에도 포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헤미스피어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개의 오픈 네이버후드들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션을 가지고서 유클리드 평면에 있는 오픈 세트하고 호메오모픽한 이제 그러한 걸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아직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요 두 점을 포함하는 걸로 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번에 이제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자 지금 이거의 요 앞쪽으로 있는 요 헤미스피어.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은 이거의 뒤쪽에 있는 헤미스피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6개의 반구 가지고 우리가 이 원은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그 다음에 양옆, 그 다음에 앞뒤. 그래서 6개의 헤미스피어. 예, 반구입니다. 헤미스피어. 그래서 6개의 반구 가지고 요 스피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덮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6개 각각의 요 헤미스피어는 유클리드 평면에 있는 원판으로 사형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호미오몰피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더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요 스피어가 투 디멘전al 매니폴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다양한 것들 또 이제 토포로지카 매니폴드가 되는데, 일단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일단 이제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요 원판 같은 경우에 자, 요번에는 요 경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는 일단 이제 평면적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요 경계선이 문제입니다. 요 경계선에 있는 점들은 요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이 이쪽에는 없거든요. 이 원판의 바깥쪽에. 그러니까 요 안에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바로 요 네이버후드는 요 부분에 대한 네이버후드는 유클리드 평면하고 호모모픽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별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는 바운더리가 있는 매니폴드.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였던 거고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가 있는 그러한 이제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것처럼 요 경계에 있는 자 이러한 얘네들은 바운더리가 이제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점에서는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는 오픈 셋으로 대응되는 그러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 얘는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안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바운더리가 있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with boundary.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without boundary죠. 예, 경계가 없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그게 이제 오리지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이고, 경계가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바운더리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서피스 2차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또 이제 조금 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한히 뻗는 걸 생각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범위 안에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컴팩트를 가정할 거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까지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는 것, 즉 커넥티드.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좀 제한을 둬 가지고 그러한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파이를 이제 몇 번의 동영상 뒤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러한 것들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는 일단은 우리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 동영상에서도 제가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평면적인 이런 영역이 있는데 물론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안 돼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예, 요 작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요 부분은 평면에 있는 오픈 세트하고 이제 호모모픽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즉, 요 작은 요 부분은 유클리드 평면하고 이제 로컬하게 봤을 때 같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서 요 부분만 보면 유클리드 평면하고 이제 호모모픽하고 그렇죠? 근데 요점, 만나는 요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오픈 네이버후드를 잡으면 밑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 선으로도 이렇게 있거든요. 즉 이렇게 평면적인 영역도 있지만 네이버후드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요 선에 해당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2차원 평면과 1차원 선이 만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유클리드 공간, 유클리드 평면도 아니고 유클리드 선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아닙니다. 어, 두 개의 평면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이렇게 교체해서 만나는 경우. 자, 이런 것도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아니고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는 로컬하게 작은 부분만 봤을 때 아주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봐도 상관없고 작게 봐도 상관없고 하여튼 그 작은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유클리드 공간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하학적인 대상이 걔가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중에서 이제 오리엔터블, 난 오리엔터블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일단 이제 그좀 우리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서피스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즉 2차원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다시 얘기하면 각 점마다 그 매니폴드 안에 있는 각 점마다 유클리드 평면처럼 보이는 그러한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앞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스트립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요 선과 요 선을 아이덴티파이 시키는데요. 자, 얘는 요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반대로 여기로. 자,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직사각형에 이제 그 종이가 있으면 요 끝에 있는 선을 갖다 이 부분과 요 부분을 갖다 붙이는데 이렇게 한번 꽈서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이러한 게 이제 메비우스 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MB라고 쓰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그 MB는 아니고요. 이거 이제 메비우스 밴드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비우스 밴드, 자,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한 서피스는 non orientable, 즉 방향성을 줄 수 없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메비우스 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난 오리엔터블이고 이런 메비우스 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피스인 경우에는 걔는 이제 오리엔터블 서피스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알아본 평면이나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오리엔터블입니다. 오리엔터블 서피스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리얼 프로젝티브 플레이 그리고 클라인 바트. 자, 얘네들은 난 오리엔터블 서피스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요 메비우스 띠가 리얼 프로젝티브 플레인 안에는 메비우스 띠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인베드 되어 있고 클라인 바틀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 리얼 프로젝티브 플레인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요. 이렇게 이제 원판을 그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원판에 있는 요 경계선, 자, 이 경계와 요 경계를 붙일 때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리얼 프로젝티브 플레이는 어떻게 붙이냐 하면 얘는 요 대척점 얘와 이제 한 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자, 요 대척점에 해당하는 얘와 이제 아이덴티파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얘도 얘 이쪽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엔티포드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와 또 아이덴티파이 시키고요. 저 이제 쿼션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얘와 반대에 있는 얘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또 얘와 얘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이렇게 자, 예. 요거 이제 방향성을 줘가지고 요 선을 할 때, 자, 얘와 얘를 같이 아이덴티파이 하고, 얘와 얘를 같이 아이덴티파이 하고, 하는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면은요, 자, 지금 이제 잘 보면, 여기 이만큼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요만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를 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야 되고요. 자, 요 길이 또 다, 요 네 개, 요 선분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른 요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자른 부분만 보게 되면 지금 자, 얘 여기 반대편에 있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겁니다. 한 점으로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얘는 또 엔티포달 포인트로 같아지고 얘랑 같아지고 얘 같아지고 얘는 같아지고 즉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 바로 메비우스 띠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요 리얼 프로젝티브 플레인 안에는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뒤에 커넥티드 썸이라고 하는 걸 정리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같이 좀 설명을 해 보면은요. 지금 아, 예, 이걸로 지금 여기 요 선은 이렇게 이쪽을 갈 때 이쪽도 이걸로 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점입니다. 요 선들이. 그리고 얘 이렇게 갈 때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얘와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잘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얘는 지금 따로 생각했으니까 다시 요 부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부분 지금 여기 잘랐으니까 이걸 갖고 와서 이쪽에 갖다 붙이는데 지금 어떻게 붙는 거냐면 얘와 요 선이 이 선과 같은 겁니다. 요 선은 얘와 같은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 부분이. 위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요 부분에 해당한 영역이 이제 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요 선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선하고 사실 같은 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RP2는 리얼 프로젝트 플레이는 지금 현재 메비우스 띠에 해당하는 요 부분과 합집합 지금 요 부분 이거 사실 이제 디스크가 됩니다. 네. 평면에 있는 원판처럼 이런 디스크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RP2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인 바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클라인 바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컨스트럭션을 했냐 하면 그 이제 직사각형을 생각한 다음에 직사각형에 있는 요 내부에 있는 점들은 그냥 놔두고요. 자, 얘네들 놔두고 요 경계선을 따라서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위쪽 경계선하고 요 위 경계선하고 요 아래 경계선은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대로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얘로 이거는 여기 얘는 이쪽 이렇게 그대로 이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원통 모양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이제 일단 원통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경계선 양 옆에 해당하는 경계선 자 얘와 얘를 붙이는데 자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한 거죠. 이렇게 거꾸로.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얘와 같은 점, 자,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얘와 같은 점. 반대로 얘는 이렇게 해서 얘와 같은 점. 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만든 게 이게 이제 클라인 바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라인 바틀 안에는 메비우스 띠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냐 하면 뭐 다시 그리면 자, 일단 직사각형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와 얘는 그대로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같은 요 길이만큼 또 이쪽에도 같이 이렇게 또 같은 요 길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일단 빼고 쭉 선을 쭉 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일단 보겠습니다. 요 부분. 예. 자, 요 점이 얘와 같은 거예요. 이 점과. 그럼 얘는 또 쭉 해서 얘와 같은 거고. 이거는 가운데로 해서 얘와 같은 점, 이렇게 해서 같은 점이니까 결국에는 자, 이 경계를 제외한 요쪽 경계선과 요쪽 경계선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반대로 가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즉 하나의 메비우스 띠죠. 이렇게. 요 부분이 하나의 메비우스 띠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좀 남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위아래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요 선과 요 선이 지금 같은 거예요. 즉, 요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선 위에 있는 점하고 그대로 아이덴티파이 시켜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잘랐어요. 예, 잘랐으니까 요 자른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쪽에다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음, 네. 지금 요 선에 있는 점들이 바로 요 선에 있는 점들과 같은 거니까 그대로 갖다 붙이는데 대신에 여기 갖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지금 요 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이제 이쪽에 가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잘라서 요 선이 이 선과 같은 거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갖다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맞나? 이렇게. 아, 아니구나. 아, 예. 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요거를 갖다 이렇게 붙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요 선에 해당하는 게 얘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경계선은 다시 보면, 지금 요만큼 자른 거잖아요. 이렇게, 예, 잘랐는데, 지금 요, 이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 부분에 해당하는 거 갖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요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요 경계선을 가면서 그대로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이쪽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이 직사각형의 요쪽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지금 점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메비우스 띠예요. 이 부분은 메비우스 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선들, 자, 얘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던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인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요 직선, 요 직사각형에서는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만 보더라도 자, 요 직사각형이 뭐냐면 요 경계선에 해당하는 점들과 이쪽 경계선에 해당하는 점들이 또 어떻게 붙냐 하면 반대로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갈 때 거기에 맞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이덴티파이 시킨 거예요. 즉, 요 점은 여기로 가서 붙는 거고, 요 점이 일로 가서 붙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얘와 같은 점이고, 그래서 결국 요 부분이 다시 얘가 메비우스 띠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 클라인 바트를 이제 한쪽 부분 이렇게 가운데 부분 잘라가지고 빼낸 게 메비우스 띠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보면 이제 메비우스 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클라인 마트는 두 개의 메비우스 띠를 이제 붙이는데 어떻게 붙은 거냐 하면은 얘가 메비우스 띠가 요 경계선이 경계선이 삥 돌면은요 사실 하나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메비우스 띠 각각 생각한 다음에 그 두 개의 메비우스 띠의 경계선이 이 하나의 원 모양을 이루어요. 그것들 그대로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제 클라인 바트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는 이거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이거를 이제 모형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책이나 이제 그림 같은 거 이제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까 직사각형의 위선하고 아래선을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실린더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에 있는 요 원에 해당하는 점들과 요 원에 해당하는 점들을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그대로 갖다 붙이면 얘가 이제 튜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토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클라인 바틀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요 원에 해당하는 거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쭉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쭉 해서 얘를 쭉 바깥으로 이렇게 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원통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붙이는데 이 3차원 공간에서는 얘네들이 만나려고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간 거와 바깥으로 나간 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 클라인 바틀은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책이나 또는 어떤 이제 참고서 같은 데에서 요거를 모양화 시킨 거는 3차원 공간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4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뚫고 지나가는 부분 없이 이렇게 만나도록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는 게 그게 이제 클라인 바틀입니다.